자, 일단은 SOAP예요. SOA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약어거든요.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일단 이게 하나하나가 일단은 약자의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S는 서브젝티브, O는 오브젝티브, A는 어세스먼트, P는 플랜. 그래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중재 계획까지 짜는 것이 이 SOAP입니다. 그래서 이 SOAP를 하나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일단은 중재 계획, 내가 치료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SOAP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S. 그럼 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주관적인 정보예요. 주관적인.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이제 S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S는 주관적인. 근데 이 주관적이다. 그러면은 주관적인가 O는 오브젝티브니까 객관적이잖아요. 이 두의 차이를 일단 크게 알아보시면 S는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S라고 한다. O는 객관적인 정보, 치료사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 그래서 이 5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측정의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S는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정보고 O는 치료사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구나 라는 거. 이면 여기서 여러분들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으시겠죠. A, 어세스먼트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어세스먼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한 상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세스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P는 플랜이에요. P는 플랜인데 평가로부터 도출한 환자의 문제점에 관한 중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S와 O의 이러한 기본적인 측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런 전제로 평가를 해서 중재 계획을 통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만 저희가 자세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조금만 좀 자세히 가보도록 하면은 서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병원에서 평가하고 검사한 이외의 모든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온셋, 여기 여러분은 이 약어를 조금 아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차트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병원 오셔서. 그래서 이 약어에 대해서 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또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온셋은 발병인입니다. 발병인. 그래서 우리 지금 스타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발병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발병일이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차트 설명을 오늘 할 수 있을지를 몰라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일단 이 환자가 언제 뇌질환이 걸렸냐에 따라서 재활의 방식이 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6개월 전까지는 자연 회복이 매우 잘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재활의 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근데 이 발병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아무래도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다르게 믿는 치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어떤 수술을 하셨다 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 주수가 이제 8주까지가 대부분은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일단 진행해야 되는 게 평균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병일을 가지고 대부분 어떠한 여러분들이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몇 개월에 어떤 것이 나오고 몇 개월에 어느 것이 나온다 라고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게 또 여러분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 치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 같은 경우에 뭐 발병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소아에서는 또 하나 더 발병일과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정상 발달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됐다 라는 것들도 발병일 플러스로 하나를 또 이제 소아 치료사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정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정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피셜한 자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는 치료사가 했던 거 이외의 정보들을 다 S 서브젝티브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주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객관적이라고 봤을 때는 치료사가 했던 건 객관적이라고 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S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생각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발병인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치프 컴플레인이라고 CC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프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호소예요. 주호소. 이 사람이 지금 주로 어떠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냐, 이게 치프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치프 컴플레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치프 컴플레인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는 주관적인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CC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CC라고 되어 있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일단 처음에 초진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치료를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일단 진료를 보시게 되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치프 컴플레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이 치프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여기 하면은 다 불편하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치료를 좀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처음에 이 서브젝티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잘 설정해 주시면 치료하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A라는 친구랑은 영화를 보고 싶은데 B라는 친구랑은 영화를 안 보고 싶은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A라는 친구하고는 밥을 먹기는 싫은데 B라는 친구하고는 밥을 먹고 싶은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치프 컴플레인은 물어보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어떤 걸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치프 컴플레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프 컴플레인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하고 좀 친함의 정도, 그걸 라포라고 표현하고, 라포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 치프 컴플레인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좋다라고 해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하고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고 있는 친구하고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말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사가 여러분들이 실습지에서 대면 시술에서 보셨었죠. 선생님들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제가 느꼈으면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접근법이에요. 접근법. 어떠한 치료 컨셉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이 환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프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어떤 환자한테 다가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치료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습지에 와서 뭐 선생님들의 뭐 높은 치료 기술을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꿈을 갖고 오셨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잠깐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대면 실습이 좀 작게 하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혹은 두 번 여러분 오후에 잠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화 시키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여러분들 그 대신에 이게 이 환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이 환자분의 성향이 이 선생님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환자한테 어떻게 대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프 컴플레인은 내 치료에 나중에 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치프 컴플레인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 물어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나는 뭐 이 사람을 갖다가 세우는 거에 좀 자신 있어. 이 사람의 어떤 근력을 평가했더니 세우는 거에 자신 있어. 아니면 이 사람을 봤더니 난 이 사람의 인지를 갖다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의 편층무시를 치료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불편하지. 그럼 저랑 이걸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치프 컴플레인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명확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시면 명확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다 불편하지. 그러면 우리가 좀 좁게 나가볼까요? 지금 혹시 뭐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움직임의 시작이 일단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저랑 일단 먼저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필요한 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나랑 협의를 해서 치프 컴플레인을 일단은 침대에서 앉는 걸로 우리를 잡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침대에서 앉는 동작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을 이 사람한테 키워주는 게 더 좋을 것인가, 를 여러분들이 이 치프 컴플레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의 공부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의 치료사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의 환자에 맞는 맞춤형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치프 컴플레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어떤 환자를 맞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식이 나중엔 결정된다는 게 이 치프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 서브젝티브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PI라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젠트 일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 병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는 것이 PI예요. 프레젠트 일리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병을 얻고 뇌 손상을 얻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까지 지금 이 병원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대학병원을 갔었을 테고 대학병원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왔다. 아니면 대학병원에 있다가 다른 재활병원을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대학병원에 있다가 우리 병원을 처음 온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대학병원에서도 물론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본격적인 재활치료는 우리 병원이 이제 처음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근데 이분이 다른 재활병원을 거쳤다가 뭐 발병이 좀 오래되셨고 이쪽으로 왔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비교 기준이 생겨버리시는 거겠죠. 그래서 전에 있는 병원에서 어떤 재활을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다른 질환이 있었으면은 외진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시면 대부분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뇌손상 환자분들이 그냥 뇌손상으로 있다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 가셔서 또 다른 치료를 받고 오셨고 또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오셨다라는 것들이 기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치료 들어가기 전에 이분은 어느 병원에서 오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라포 형성, 이 환자하고 친해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분이 만약에 인지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어떤 제가 사태에서 봤는데 어떤 병원에서 있으셨다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공통 관심사를 얻는데도 아니면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데도 이 PI는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HX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거냐면요. 패스트 히스토리예요. 패스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과거력. 그래서 이분이 이 질환과 관계없는 이전에 알았던 과거의 질환에 대해서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부분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구축이 있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인지의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과거에 뭐 또 넘어지셔가지고 엉덩 관절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이력들이 있잖아요. 이 패스트 히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인데 등이 굽은 곱추분 아십니까? 곱추분. 딱히 이제 다른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표현들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 등이 휘셨었대요. 과거력을 봤더니. 자,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의 일단 치료의 목표는 대부분 업라이트가 대부분이에요. 업라이트. 이 업라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몸을 바로 세우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업라이트.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대부분의 사람의 동작은 몸을 세우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몸을 세우는데 이 등이 굽은 곱추분을 치료할 때 제가 이분이 과거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뇌손상을 당하셔서 마비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에 대한 업라이트를 가져갈 때 이분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는 걸로 가져가는 치료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패스트 히스토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재활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병원 선생님들 영상 피드백을 좀 해주는데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 작업치료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분이 일단은 그 엘보가 좀 구축이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풀 ROM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이분에 대한 재활을 하면서 이런 풀 ROM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의 상태까지 가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질환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진단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과거력은 잘 보시고, 이 과거력을 고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물론 뭐 어떠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게 되면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치료를 하기가 좀 버거워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계획 자체가 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MP는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조 도구 혹은 보장구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조 도구, 보장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깨에 서브루세이션, 어깨가 아탈구가 되기를 막아주는 뭐 슬링이 있을 것 같고요. 견갑 슬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발목 보조기, 아니면은 손 보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워커, 여러분들 보행 보조 도구인 워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 그 다음에 뭐 혹은 휠체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조 도구 혹은 보장구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OMP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고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걸 기록을 해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처음 내원했는데 내 방으로 들어올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 이분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건 MMTR을 측정할 때도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어떠한 것들을 일어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MTR을 접근하실 때 그런 예측을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지팡이를 들고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간병사를 데리고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보장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셜 히스토리. 이 사람이 일단은 사회적인 이 사람들의 뭐 상황들, 이 사람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이 사람의 뭐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셜 히스토리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주관적인 정보로 일단 적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소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ICF에서 인바이러먼트 팩터랑 퍼스널 팩터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사람의 소셜 히스토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단 이 사람이 아니면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뭐 이 사람의 어떠한 주변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 OMP랑 패스 히스토리, 프렌드 릴리스, 치프 컴플레인 온셋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셜 히스토리 같은 경우를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 소셜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이걸 좀 터부시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경험담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환자분이 일단은 이런 몸적인 걸 다 봤거든요. 몸적인 걸 봤는데 이분의 이제 상지 치료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과제지향적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사람은 어떠한 과제를 할 때 자기의 몸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제 의자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뭐 앉았다가 뭐 저기를 갔다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런 게임에 심취했는 동안 여러분은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도 않고 좀 힘듦의 고통을 갖다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동작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단 하는 것이 이제 과제지향적 훈련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동원하게 됐을 때 사람은 훨씬 더 어떤 성과를 더 내기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러분들이 이 과제지향 훈련은 과제를 물건 집기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손을 한번 쳐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과제를 주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보세요 하는 것보다 제 손을 들어서 제 손을 쳐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복합적인 감각을 자극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과제지향적 훈련에 일단 기본적인 모토인데 얘기하려는 게 이건 아니고 환자분이 어쨌든 간에 팔을 좀 쓰게 하고 싶었어요. 레프트 헤미플레지아 환자분이셨는데 왼쪽 팔을 굉장히 쓰고 싶게 하고 싶어서 걸레 있지 않습니까? 걸레? 이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걸레를 가지고 제가 약간 어떠한 그런 물건들을 해놓고 이게 먼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걸레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닦아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닦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논문까지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한테 이 환자분들 어퍼에 대한 기능을 초기 이러한 그 개월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질문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분의 얼라이먼트를 맞춰가지고 뒤에서 제가 보조하면서 일단 진행하려는 치료 계획도 굉장히 멋지게 짜놨어요. 그다음에 이분의 일단은 뭐 그 주 호소가 일단 팔을 쓰게 해달라는 거였으니까 팔을 쓰게 했었고, 뭐 보장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업라이트 보조는 뭐 제가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앞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치료를 접근했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걸레를 저한테 집어 던지셨습니다. 왜 집어 던졌을까요? 네. 이분이 그 어떤 건설회사 부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걸레를 집어 던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한테 걸레질 시키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걸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안 좋은 예를 제가 드린 건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꼭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이 환자분한테 이제 그래도 이게 뭐 어떻게 뭐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설득시켰고 나중에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부사장인 직업한테는 이걸 주면 안 돼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어떤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 치료에 일단 어떤 옵저베이션 하실 때는 또 그러한 점을 또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이 사람의 취미를 물어봐서, 이 사람이 뭐 취미가 배드민턴이었다. 그럼 풍선을 가지고 배드민턴 한번 쳐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어퍼에 대한 그런 상지에 대한 자극을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의미 있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취미나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제적 상황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이분이 일단은 물어봤는데 자기는 뭐 빨리 퇴원을 해야 되고, 왜 퇴원하실 좀 약간 친해져서 물어보게 되면은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나는 빨리 퇴원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치료와 나는 다음 주에 퇴원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여기 와서 한 1년 정도는 제대로 재활을 받고 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치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 히스토리가 그 여러분들의 일단 재활의 어떠한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치프 컴플레인도 그렇고 소셜 히스토리도 그렇고, 나는 완벽하게 걷고 싶어. 근데 나는 다음 주에 퇴원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죠. 완벽하게 걷고 싶은데 다음 주에 퇴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어떠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을 조금 더 병원에 있게끔 하던지, 주치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다음 주에 퇴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주던지. 근데 이 사람한테 너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료사하고 이제 이런 협의, 골을 정할 때 단순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골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골을 잡을 때 이러한 주관적인 지표들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 노트를 쓸 때 이 요소를 쓰시면 돼요. S가 가장 쓰기가 쉽습니다. 차트 있으면은 S는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나 저희 그 차트 재활 평가표를 보시면 이 S 항목은 이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받아 적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SOAP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S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A랑 P를 못 적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S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